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미이산 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5월 20일 코리안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가 후원하는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라드 셔먼 위원의 평화협정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 이산가족 상봉의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와 디바이디드 패밀리스 USA는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1일 두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세 가지 일 중에 이 이산가족 일이 들어갔습니다. 디바이디드 패밀리스 USA 이차희 사무총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예년과 달리 매우 고무적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디바이디드 패밀리스의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인 상봉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특히 현 한국 정부가 저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저희들을 아주 서포트하는 거기에 큰 힘을 저희들이 얻고 있고 또 미국 정부가 여기에 동조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처음으로 미 대통령이 이산가족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점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고무적입니다.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는 추가 명단을 미 국무성에 보내기 위해 재미이산가족 상봉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은 전화나 우편, 이메일로도 가능하다고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80대, 90대 좀 아주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희망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야지 우선 전 세계 시윤회 거기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게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전화를 하든 이메일로 주시든지. 2019년 4월에 97명의 재미이산 가족 등록을 미 국무성과 미 적십자사로 보낸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백악관 젠사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안정성을 회복해 보다 예측 가능한 외교를 펴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선거 간섭과 사이버 해킹, 탈레반의 미군 공격 지원과 우크라이나 위기와 같은 유해한 해외 활동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재 발표 후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샤키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언급했지만 적대적인 요소가 포함된 어려운 관계라며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모더나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100% 효과적이라고 25일 최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더나에 따르면 백신은 효능 이외에도 3,700명의 청소년 참가자 중 별다른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6월 초 실험 결과를 미국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비상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 연령대에 대한 화이자 백신을 이달 초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생후 6개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화이자사는 9월경 2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응급 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감염 사례는 성인의 감염처럼 심각하진 않지만 성인과 동일하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으므로 최근 주간 감염 사례의 22%를 차지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중요하다고 미국 소아과학회는 밝혔습니다. 자비에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은폐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자 WHO를 탈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WHO에 재가입했지만 바이러스 조사단의 보고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4일 언론에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의료 고문인 안토니 파우치 박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연 발생설은 믿기 힘들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WHO 포럼에서의 베세라 장관의 발언은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추가 조사 요구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국세청과 연방정부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 보유 여부의 확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양도 차익 탈세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암호화폐의 압류와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의 징수에도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미보고자의 정보 수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잔도 소환이라고 불리우는 불특정 다수 계정에 대한 소환을 실행해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얻어 자산 미보고자를 색출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스위스은행의 미국인들의 미보고 자산을 조사하기 위해 실행됐었고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존더 소환을 실행해 미보고된 암호화폐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불법 사항들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 납세자들은 숨김없이 세금 보고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칼라신 법무부 장관은 25일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가격을 고정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해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입니다. 소송에 따르면 아마존은 반경쟁 계약과 정책을 사용해 제품 판매 업체가 아마존 플랫폼을 사용할 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강요했다고 명시됐습니다. 또한 이베이 또는 월마트와 같은 경쟁 플랫폼 회사보다 아마존에서의 제품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했다고 알렸습니다. 라신 장관은 수년간 아마존이 제한적인 계약 조항과 정책을 통해 온라인 소매 가격을 통제해왔다며 불법적인 독점권 남용을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한다며 법무장관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지난 1월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전자도서의 가격을 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대형 출판사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 커네티컷,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은 아마존의 경쟁적 남용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5월 25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394만 1,106명, 신규 확진 18,169명, 누적 사망 60만 5,038명, 신규 사망자 수는 603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760만 2,649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37만 7,249명, 신규 확진 808명, 누적 사망 22,650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7명을 가리켰습니다. 일리노이주 지난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2.1%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